정보철인 달쌤입니다. 자, 이번 5분 특강에서는 다중행 연산자 중에서 인하고 이그지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개는 거의 결과값은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컬럼이 있으면 그 컬럼에 포함되는 값인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행이 있는지만, 단순하게 행이 있는지만 보게 된다.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그지스트가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일행 연산자하고 다중행 연산자하고 요거를 먼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단일행 연산자가 뭐가 있고 다중행 연산자가 뭐가 있고 이것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단일행 연산자인지 왜 다중행 연산자인지. 자, 우리가 먼저 단일행 연산자를 보게 되면은 같냐, 뭐 작거나 같냐, 크거나 같냐, 같지 않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단일행 연산자라고 해요. 왜 단일행 연산자이냐? 단일행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서브 쿼리, 하위 쿼리에서 단일행이 나오니까 우리가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카디널리티, 행이 나온단 말이라 그때 단일한 행,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00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의 행이죠. 단일행 연산자, 단일행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0하고 같냐, 300보다 작거나 같냐, 300보다 크거나 같냐, 300하고 같지 않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행 연산자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이 하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냐, 작거나 같냐, 크거나 같냐, 같지 않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보고 단일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단일행 연산자라고 한다. 근데 다중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300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셀렉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300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200이라는 값도 나왔고 100이라는 값도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걸 다중행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단일행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뭐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뭐 가지고? 300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200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100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브 쿼리에서 여기에 있는 다중행이 나와버렸다. 근데 단일행 연산자를 썼다. 그럼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중행이 나오게 되면은 다중행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중행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in, 그리고 exist, 그 다음에 any, all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행 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in하고 exis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단일행하고 다중행하고 요거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책에 뭐 나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런 것들만 쫙 나오니까는 도대체가 단일행 연산자가 뭐고 다중행 연산자가 뭐고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고 이것들을 되게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단일행 하위 쿼리에서 단일행이 나왔으니까는 같냐 같지 않냐 작거나 같냐 크거나 같냐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중행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중행이 나오게 되면은 in, exist, any, al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in하고 exis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in. 자, 주어진 리스트나 하위 쿼리의 결과에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그러니까 여기 하위 쿼리에 어떤 값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일행이 나와도 돼요. 이거는 in 같은 경우에는 다중행 연산자지만은 단일행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중행, 어쨌든 다중행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컬럼에 여기 있는 값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in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 거고, 자, exist 같은 경우에는 하위 쿼리가 하나 이상의 결과를 반환하는지 행을 반환하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자, 단순히 결과가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뭐 행이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in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select from 뭐 동일한 거고 select from 해가지고 어떤 테이블에서 값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건 동일한 거고 여기 조건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컬럼명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in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럼에 이 서브 쿼리, 이 하위 쿼리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요게 이제 in 연산자가 되는 거고 exist 같은 경우에는 행을 가지고 행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컬럼, 특정 컬럼을 가지고 값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elect from은 이렇게 동일한데 where한 다음에 여기 컬럼명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여기 exist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서브 쿼리, 행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모르니까 우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하고 코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영어와 과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출력한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쿼리를 써라 라고 나오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보통 in하고 exist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쿼리를 준 다음에 여기에 결과값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지금 보면은 이런 in이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서브 쿼리 쪽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select 해가지고 코스라는 거에서 가지고 올 건데 SID를 가지고 와라. 지금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딱 요것만
딴 거 그냥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요것만 수행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SID 값만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요것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카디널리티를 가지는 그런 결과를 출력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타이틀 SID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조건을 줬는데 뭐라고 조건을 줬냐면은 여기 있는 코스라고 하는 데서 C네임이 영어하고 과학이 포함된 거. 여기 안에 컬럼명 들어갔잖아요. 여기 컬럼명에서 영어하고 과학이 포함된 거. 오화 조건이 오화 조건, 영어나 과학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C네임이라고 하는 여기에 영어하고 과학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은 딴 건 아니죠. 그럼 요행이 되는 거죠. 요행. 곱하기를 쓰게 되면 이렇게 쫙 다 나오게 되는 거고 그중에서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있는 SID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하고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오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 이 안에 있는 서브쿼리에서 만들어지는 값은 2하고 3이라는 이런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SID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2하고 3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근데 이게 서브쿼리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 i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SID 값이 2하고 3인 거를 그냥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뭘 가지고 온다? 네임을 가지고 온다. 그냥 곱하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하고 3인 거를 서브쿼리에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중행을 가지고 왔고 2하고 3이 포함된 거, 2하고 3이 포함된 거를 가지고 오는데 곱하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출력을 하겠죠. SID name age 2, 홍길동 21, 3, 이창훈 22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뭐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임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컬럼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각, 그 다음에 이창훈이라고 하는 각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이에요. 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이 뭐가 있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컬럼에 그 해당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인이라고 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컬럼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을 주실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세미콜론 안 썼잖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이 세미콜론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 쿼리 창에서 인서트도 하고 인서트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셀렉트도 하고 셀렉트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인서트도 하고 등등등등 여러 개의 명령들을 하나의 페이지 창, 하나의 창에서 쫙 실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명령의 끝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명령의 끝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전체를 그냥 하나의 명령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오류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서트의 끝이야. 자, 인서트의 끝이야. 업데이트의 끝이야. 셀렉트의 끝이고 셀렉트의 끝이야. 딜리트의 끝이고 인서트의 끝이야. 라고 끝인 거, 이 명령의 끝이다 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요거를 다 쓴 다음에 뭐 F5번을 누른다든지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든지 그럼 얘가 위에서부터 쫙 실행이 되거든요. 명령 끝, 명령 끝, 명령 끝, 명령 끝 해가지고 쫙 실행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돌아갈 때. 근데 하나의 명령이면은 그냥 여기가 끝이잖아요. 더 뒤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고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명령의 끝에는 그냥 세미콜론을 붙인다. 그냥 뭐 미신처럼 부적처럼 공식처럼 그냥 맨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고 이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맨 끝에다가 하나만 붙이는 거예요. 셀렉트 끝났다고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다 써놓고 요런 것 때문에 여기 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명령의 끝을 구분하기 위한 거야. 명령의 끝을. 그래서 맨 끝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죠.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데 여기 있는 테이블명이라든지 여기 있는 컬럼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select, from, where 이런 것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돼요. 셀 그다음에 렉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컬럼명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안에 있는 값들은 헛다운표를 이용해 주세요. 쌍따옴표 써도 되는데 보통 쌍따옴표의 그 표현은 어디다 쌍따옴표를 쓰는 거냐면은 객체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속성명이라든지 여기 있는 테이블명이라든지 이런 데다 쌍따옴표를 붙이게 되는 거고 그 값들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비교하거나 값들을 넣을 때는 헛다운표를 이렇게 이용을 해주게 된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헛다운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쌍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안 써요.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 난 여태까지 20 몇 년 동안 개발하면서 한 번도 여기다가 따옴표를 붙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옴표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SQL에서는 따옴표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냥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1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에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수라고 하는 컬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크거나 같냐? 10. 이것도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점수한 다음에 크거나 같냐 한 다음에 1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고 틀릴 것 같고 그러면은 문자는 무조건 붙여준다. 문자, 여기는 문자는 무조건 붙여주고 숫자는 안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0001 얘는 뭐예요? 얘는 문자예요. 얘는 숫자로 인식하게 되면 1이에요. 그렇잖아요. 얘 숫자로 보면 1이잖아요. 1. 0001이라고 하는 걸 다 표현하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0001이라고 하면 1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01도 마찬가지, 01도. 요것도 01도 마찬가지로 꽃다운표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숫자 10, 뭐 1, 2, 9, 999 이런 것들은 숫자로 보셔가지고 따옴표, 꽃다운표는 안 붙이시면 된다. 뭐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그래서 미신처럼 부적처럼 공식처럼 요거 뒤에다가 세미콜론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그 값들에는 문자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숫자면은 안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붙여도 되는데 안 붙이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어쨌든 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그지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테이블을 가지고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컬럼명을 쓰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 있는 셀렉트 프롬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컬럼명에다 알리아스 줬잖아요. 뭐 네임 해가지고 여기다가 as 한 다음에 여기가 뭐 이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컬럼 타이틀 위에 있는 타이틀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임에서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근데 여기 있는 그 프롬 뒤에 있는 거, 프롬 뒤에 테이블명 있잖아요. 여기에는 as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스튜던트를 S로 보는 거고 코스를 C로 보겠다. 나는 스튜던트라고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C로 표현을 하겠다. 코스라고 다 쓰기 귀찮으니까는 여기 C로 표현을 하겠다. 여기 S로 표현하고 C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게 뭐 이상한 문법은 아니에요. 요거를 요걸로 보는 거고 요걸로 보는 거예요. as를 사용하지 않고 as를 사용하는 거는 여기 select from 사이에서 컬럼명에 있는 타이틀을 바꿀 때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이그지스트 보게 되면 요거는 똑같고 지금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컬럼명이라는 게 없어요. 행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 서브 쿼리에서 뭐를 했냐면은 select 곱하기 from 코스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s.sid 바깥에 있는 스튜던트의 sid하고 여기 안에 있는 코스의 sid하고 두 개를 매칭시키게 되는 거죠. 행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C네임이 역사인 거를 가지고 와라.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SID는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1번하고 이렇게 엮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엮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C네임이 역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코스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서브 쿼리 안에서 행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놈하고 엮였고 요 놈하고 이렇게 두 개가 엮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 다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에 있는 게 영원히 역산이? 아니요. 아니죠. 요 역산이 역사예요. 역사니까 어떻게 한다? 얘는 출력이 된다. 왜? 행이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코스 테이블 안에서 백사라고 하는 이 곱하기니까 이게 다 나오겠지. 이 행이 나왔으니까 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건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여기 바깥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임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물론 위에 네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된다. 이게 이그지스트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연결시켜놓고 이 안에서 연결을 시켜놓고 우리 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컬럼명을 줬는데 여기 있는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조인은 아니에요. 조인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이란 말이에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요 놈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하고 같냐 물어봤으니까 같은 걸 가지고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고 걔가 역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이 나오질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놈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고 얘가 역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도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쿼리를 돌려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 네임하고 홍길동 타이틀 이름 그 데이터
네임, 홍길동 이렇게 하나의 컬럼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 두 개잖아요. 위엔 타이틀이고 위엔 타이틀, 실제 데이터는 하나의 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요게 이그지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고 이그지스트 차이점이 인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쓴 다음에 이 컬럼 안에 값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행하고 연결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들을 이렇게 보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질문을 주신 게 여기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아까 전에 뭐 있었죠? 뭐 SID다, SID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다가는 곱하기를 써줘도 되고 1이라고 써줘도 되고 SID를 써줘도 되고 CNAME 써줘도 되고 뭐 CID 써줘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에서는 행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값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 같은 경우에는 값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행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1이라고 하는 게 행으로 나왔으니까 1, 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SID, SID 행 나왔잖아요. CID, CID 행 나왔잖아요. 뭐 CNAME 행 나왔잖아요. 행 나왔으니까 행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써줘도 되고 1 써줘도 상관없고 뭐 SID 써줘도 상관없고 CID 써줘도 상관없고 CNAME 써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요게 이그지스트예요. 자, 다른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종업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보통 여기 있는 쿼리를 준 다음에 요거의 결과값을 쓰라고 나오니까 이그지스트네.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뭐하고 매칭이 되는지 그거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 테이블에 바깥에 있는 종업원 테이블에 부서 번호하고 여기 있는 부서 번호하고 여기 부서 테이블에 부서 번호하고 요거 두 개가 매칭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은 부서명이 영업이나 개발이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20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단 연결이 될 거고 걔가 영업이나 개발이니? 아니요. 그럼 여기서 행이 안 나왔죠? 여기에서는 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나오겠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얘는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거 10이라고 하는 거하고 매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10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리고 영업이나 개발이니?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 행이 나왔겠죠. 여기 곱하기 써줘도 되고 1 써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부서번호 써줘도 되고 부서명 써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그리고 알리아스 안 줬으니까 종업원 점 부서번호, 뭐 부서 점 부서번호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 전에는 S로 이렇게 알리아스 했고 뭐 코스를 C로 알리아스 했는데 요건 알리아스 안 하고 종업원 점 부서번호하고 부서 점 부서번호하고 이렇게 매칭시켰으니까 자 어쨌든 10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 영업이나 개발이라고 했으니까 영업이네. 그러니까 행 나왔죠. 행 나왔으니까 뭐 출력하래요? 이름 출력하래요. 박영희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30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가 개발이에요. 개발. 영업이나 개발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민수라고 하는 놈도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20하고 매칭을 시켰다. 그럼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걔가 지금 영업이나 개발이니? 아니요,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 결과를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박영희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민수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쁘게 쓰셔도 되고 그냥 뭐 이름하고 박영희 그 다음에 이민수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박영희 이민수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뭐 컬럼명까지 다 명시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써줘야 되는데 또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뭔가 불안하신 분들은 이름 박영희, 이민수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그지스트라고 하는 거는 연결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건 봐요. 여기서 안 나왔어.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이게 이제 이그지스트이다. 그 다음에 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은 어떤 컬럼에 대해서 그 안에 값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이 딱 나오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거 먼저 가지고 와야 돼. 먼저. 자, 여기 있는 부서 테이블에서 뭘 가지고 올 거냐면은 부서 번호를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부서 번호는 요 놈이 되는 거고 조건이 뭐예요? 영업이나 개발인 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영업이나 개발인 거에 부서 번호를 가지고 오니까 10하고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10이라는 거하고 30이라는 다중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종업원에 부서번호라는 그런 컬럼이 있는데 여기에 10하고 30하고 포함된 거 10하고 30하고 포함된 거에 뭘 가지고 와라? 이름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박영희하고 이민수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전에 이그지스트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그지스트나 인이나
결과값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쓰는 형태가 조금 틀린 거죠.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테이블하고 안에 있는 테이블하고 일단 조인 형태처럼, 조인 아니고 조인 형태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봐서 여기 있는 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니까 컬럼명이 안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하는 컬럼에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컬럼명이 나오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얘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안에서 이렇게 요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영업이나 개발에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부서번호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10하고 30이 나왔죠. 10하고 30이라고 하는 그런 다중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연산자가 단일행 연산자예요. 얘하고 비교할 거예요? 얘하고 비교할 거예요? 비교 못해요. 컴퓨터는 비교 못한단 말이라 명확하게 딱 떨어뜨리게 해야지 얘가 비교를 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키게 돼요. 아예 그냥 오류 자체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만약에 여기가 영업이나 개발이 아니라 요거를 뺐어요. 그러면 영업인 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부서번호 10을 가지고 오죠. 그럼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값은, 이 서브쿼리에서 나오는 값은 10이라고 하는 단일행이죠. 그 단일행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10하고 10하고 같은 거 여기 있는 박영희만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영업하고 개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다중행이 나오는 거고, 다중행이 나왔을 때 단일행 연산자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5분 특강에서는 인하고 이그지스트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봤어요. 자, 5분 특강을 하다 보면은 댓글에다가 5분이 넘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제작하려고 했던 거는 강의가 있으면은 5분 정도를 잘라서 편집해서 그냥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강의 같은 경우에 한두 개 정도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죠. 근데 너무 생뚱맞고 앞뒤가 뭐 이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뭐 PPT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할 얘기도 많으니까, 원래 말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시간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이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길게 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짧게 하면 좋죠. 그냥 강의에 있는 거 잘라가지고 5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올리면은 아우 시간 편하고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5분 특강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5분 특강으로 하든 QA로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